안녕하세요. 저는 아다마 은디에입니다. 다카르 외곽 카라마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문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8시 3학년 교실에 들어서자 30개의 책상 중 절반만 차 있었습니다. 지난주 27명에서 오늘은 15명이었죠. 칠판에 적힌 프랑스어 단어라 파마일레를 가리키며 가족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아이들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바스는 오른손으로 연필을 꽉 쥐고 있었지만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책을 뒤집어 들고 있었고 파투마는 아예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7년을 살면서 교직 7년 차지만 이런 침묵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도 이 글자 못 읽는데 저는 왜 배워야 하죠? 갑자기 뒤쪽에서 들린 바스의 떨리는 목소리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또렷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스에게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는 모습도 어머니가 편지를 쓰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장에서 물건값을 확인할 때도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도 버스 정류장에서 행선지를 확인할 때도 글자가 아닌 그림과 기억에만 의존하는 어른들만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현실인지를요. 할리마 아주머니가 가짜 약을 사서 아이를 잃었던 일, 이브라힘 아저씨가 계약서를 못 읽어 땅을 빼앗긴 일, 파투 할머니가 은행 서류를 잘못 서명해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일들을 봐왔거든요. 아이들은 왜 글을 배워야 하는지 모른 채 교실에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글을 읽지 못해 속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월 개학 당시 30명이었던 우리 반이 지금은 15명이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480명 중 288명이 중퇴했습니다. 정확히 60%였죠. 숫자를 다시 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60%라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교실을 떠난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리드, 아미나, 이브라힘. 모두 집에서 쓰지 않는 프랑스어 교과서 앞에서 포기한 아이들이었죠. 책상에 엎드려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 전 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세상을 열어주겠다던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오후 수업 종료 후 남은 15명의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나 더 교실을 떠날까요? 바스가 던진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부모도 모르는 글자를 아이가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저 스스로도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 간판들을 유심히 봤어요. 모두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지만 70%의 주민들이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현실이었죠. 이 60%는 숫자가 아니라 교실을 떠난 6명의 얼굴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마두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교육부 공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프랑스어 교육과정 준수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마두 교장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담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교육부 지침이 있잖아.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글자 체계가 매우 간단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먼저 한국어로 글을 깨우치면 나중에 프랑스어도 더 쉽게 배울 것 같습니다.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어? 그게 뭔가? 아담아, 우리는 프랑스 원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야. 교육부 평가도 받아야 하고. 단 한 달만 시범적으로 해보면 안 될까요? 방과 후 시간에라도요. 안 돼.
교육부 장학관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어.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 교장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붙은 프랑스어 우수학교 인증서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3학년 교실 앞을 지나니 바스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바스야, 왜 울고 있니? 선생님, 저 바보예요. 어제 숙제 하나도 못했어요. 글자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의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번주라는 단어를 베껴 쓰려다가 삐뚤빼뚤 흘려 쓴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지우개 자국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괜찮아, 바스야.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저녁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어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다는 설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든다니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몇 개 봤는데 한국 아이들이 몇 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쓰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조용히 교실 뒤편에 한글 자모 몇 개를 적어 놓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더. 단순한 선과 점들이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 수업 시간 프랑스어 교과서를 덮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글자를 배워볼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차라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이건 가, 이건 나라고 읽어. 아주 쉽지. 바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써볼 수 있어요? 그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육부 바스티앙 르클레르 장학관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칠판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디에 선생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긴장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군요. 즉시 중단하십시오. 르클레르 장학관은 칠판에 한글을 지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경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그 글자 더 배울 수 없어요? 계약서 3장이 아이들 300명의 읽기를 막을 순 없습니다. 경고서를 받은 지 사흘째 마을시장에서 우연히 노지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 온 한국어 교육 전문가였어요. 44세의 그녀는 카라마 지역 성인 문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다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한글을 가르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노지연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한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시간 있으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지역개발센터 2층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벽에는 24자 핵심 의문표라는 큰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 급리 을미음 비읍 시오 시응지 으치읍 기읍 티읍 비읍 비 으아오이. 딱 24개의 기본 문자였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지연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이 24개만 알면 한국어의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가 전부입니다. 그녀는 칠판에 기역과 알을 적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손으로 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가라고 썼어요.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였다니요. 72시간이면 충분해요. 하루 2시간씩 36일이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노지연 선생님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한글로 문해 교육을 성공한 사례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캄보디아 사례였어요. 이 마을은 3개월 만에 문해율이 15%에서 73%로 올랐어요.
한글 기반 크메르어 학습법을 썼거든요. 사진 속 캄보디아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쓴 글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스와 자라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교육부 압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24자 의문표를 베껴 그렸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 점. 이런 기본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법과는 천지 차이였죠. 다음 날 아침 바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스야, 방과 후에 남을 수 있니?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선생님. 그 글자 말이에요. 오후 4시 15명의 아이들이 모두 교실에 남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잠그고 칠판에 큼지막하게 기억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만의 비밀 수업을 시작할 거야. 이 글자는 기억이라고 해. 자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 동그라미 하나, 막대기 하나면 돼. 1시간 동안 기억, 니은, 디귿, 아, 오 6글자만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 15명 중 12명이 따라 쓸 수 있었어요. 바스는 가를 쓰고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름도 써볼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첫날부터 78%의 성공률이었어요. 프랑스어로는 한 달을 가르쳐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동그라미 하나, 막대기 둘, 오늘 이 교실에 이름이 생깁니다. 일주일 후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바스티앙 르클레르 장학관이 2명의 교육부 직원과 함께 들어섰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칠판을 훑어보더니 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디의 선생님, 비인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르클레르가 제 가방에서 24자 의문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문자 아닙니까? 아이들이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바스와 자라의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학습 자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상한 글자를 배운다고 신고했어요. 장학관은 칠판 위쪽 모서리에서 작은 한글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아이들과 함께 몰래 붙여놓은 기억 니은 디귿 스티커였어요. 그것을 뜯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프랑스어 이외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법 위반입니다. 즉시 수업을 정지하고 2주간 출근을 금지합니다. 2주 출근 정지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대체 교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어 전문 교사로요. 르클레르는 공문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붉은 도장이 찍힌 교육활동 정지 명령서였습니다. 14일간 교실 출입 금지, 급여 30% 삭감, 재발 시 파면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투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한글 공부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르클레르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어만 배우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바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글자를 배우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앉아. 아이가 어른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모욕을 당할 순 없었어요. 장학관님,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잘못한 건 제가 한 일입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거고요. 르클레르는 교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와서 프랑스어 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엉터리 교육은 완전히 중단하세요. 문이 닫히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못 만나요? 자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주 동안은 학교에 올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마을 도서관 뒤편 큰 나무 아래에서 저녁 6시에 만날까? 바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꼭 올게요. 그날 오후 마을 방송국 앞을 지나는데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카라마 초등학교에서 불법 교육이 적발되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이 정규 교육 과정만 따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할리마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담아, 무슨 일이야? 방송 들었는데. 아주머니,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할리마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손자도 그 수업 들었다며? 처음으로 자기 이름 써줬는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4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글자를 막아 배운 나라가 있다면 우리만의 비극이겠죠. 첫 번째 정지일 저녁 6시, 마을 도서관 뒤편 큰 바오바부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15명 아이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맘 라민의 할아버지와 시장 상인 할리마 아주머니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스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민의 이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담아, 들었어. 아이들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63세의 라미네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분이었어요. 이슬람 사원에서 종교 교육을 담당하며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오셨죠. 이맘님, 죄송합니다. 괜한 소동을 일으켜서.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게 잘못된 일이가. 우리 종교에서도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신성한 일이야. 할리마 아주머니가 큰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태양광 랜턴 여러 개와 공책, 연필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도울게, 아담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 계산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글자를 모르니까 맨날 속아. 라민의 이맘이 제안했습니다. 사원 옆 교육관을 써. 저녁 시간이면 비어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발각되면 이맘님도 문제가 될 텐데요. 걱정 마. 6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아이들 교육 막는 사람은 없었어. 그날부터 비밀 야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사원 교육관에서 촛불과 태양광 랜턴을 켜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첫날 밤 노지연 선생님이 직접 와주셨습니다. 손에는 72시간 학습 교재가 들려 있었죠. 1주차에는 기본 자모 24자, 2주차에는 받침 있는 글자, 3주차에는 간단한 문장을 목표로 해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낮에 학교에서 프랑스어로 지친 표정이던 아이들이 밤에는 눈을 반짝이며 한글을 배웠어요. 3일째 되던 날 바스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바스.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한 글자였어요. 선생님, 제가 쓴 거 맞아요? 정말 제 이름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바스야. 내가 쓴 내 이름이야. 자라도 파투마도 하나둘씩 자신의 이름을 써냈어요. 일주일 만에 15명 중 13명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할리마 아주머니는 매일 밤 함께 참여하며 장부 쓰는 법을 배웠어요. 1kg 500프랑, 총 5kg. 한글로 적힌 숫자들이 신기한지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담아, 이거 정말 신기해. 한번 배우면 다 써지네. 2주째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라디오 진행자 칼리파가 찾아온 거예요. 야간 수업 얘기 들었어요. 라디오로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디오로요? 매일 밤 9시 30분에 한글 배우기 코너를 만들어서 오늘 배운 글자들을 복습하는 거죠. 그날부터 마을 라디오에서 한글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기역자를 배워보겠습니다. 기역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라디오를 듣고 혼자 연습하는 어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농부들, 심지어 버스 기사들까지. 10일째 되던 밤 할리마 아주머니가 흥미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에서 가격 분쟁이 한 건도 없었어. 내가 한글로 장부를 쓰니까 손님들도 확실히 믿어주더라고. 라민의 이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원 교육에서도 아랍어 공부할 때 한글로 발음을 적어주니까 아이들이 훨씬 빨리 외워. 13일째 바스가 편지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바스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4일의 정지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미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1kg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쓴 글자가 증명합니다. 14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는 아침 교실 앞에서 바스티앙 르클레르 장학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새로 배정된 프랑스어 전문교사 마리 듀퐁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불편했습니다. 은디의 선생님, 2주 동안 잘 쉬셨나요? 오늘 공개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마리 교사가 지난 2주 동안 강압적으로 프랑스어를 주입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 프랑스어 실력을 점검해보죠. 르클레르가 칠판 내지 MAPPELL을 적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15명의 아이들이 조용했어요. 바스가 더듬거리며 시도해봤지만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잘하는 아이의 입을 열지 못했죠. 2주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는데 이 정도라니. 르클레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리 교사가 나섰어요.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갑자기 파투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글로는 쓸 수 있어요. 뭐라고? 르클레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파투마가 공책에 뭔가를 적더니 들어올렸습니다. 내 이름은 파투마입니다 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르클레르가 소리쳤습니다. 2주 동안 금지했다고 했는데. 바스도 자라도 하나둘 자신이 쓴 한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밤에 배웠어요. 바스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라민의 할아버지네 사원에서요. 르클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불법 교육을 지속했다는 뜻이군요. 이맘까지 연루시켜서. 장학관님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배웠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규정을 어긴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대통령 교육정책보좌관 이브라임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게. 르클레르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보좌관님, 이 교사가 불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세 보좌관이 아이들의 공책을 살펴봤어요. 한글로 쓰인 문장들을 보더니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2주 만에 이걸 쓸 수 있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스가 당당히 답했어요. 신기하군요. 프랑스어로는 몇 개월 걸리는 일인데. 르클레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규정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요? 시세 보좌관이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라민의 이맘과 할리마 아주머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시세 보좌관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라민의 이맘이 앞으로 나왔어요. 보좌관님, 우리 아이들 교육 막지 마세요. 60년 동안 글 못 읽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할리마 아주머니도 소리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이제 속지 않아요. 한글 장부 덕분에 분쟁이 없어졌어요. 주민들이 웅성웅성 거들었어요. 우리도 라디오 들으면서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편지를 써줬어요.
시세 보좌관이 다시 교실로 돌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은디의 선생님, 정말 15분 만에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칠판에 기역, 아를 적고 합쳐서 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학생 아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미나야, 내 이름의 첫 글자는 이렇게 써. 이응과 아를 합치면 아가 돼. 정확히 15분 후 아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아미나라고 썼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세 보좌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카, 흥미로운 교육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10분 전까지는 이름 없는 아이였습니다. 대통령 전화를 받은 지 사흘 후 카라마 초등학교에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아마두바 시세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취재진들이 함께 왔어요.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교실이군요. 대통령이 교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생각보다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스와 자라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있었죠. 아이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교육부 장관 파티마 디알로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카, 정말 15분 만에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보죠. 대통령이 손뼉을 쳤어요. 은디의 선생님, 시작하세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지만 칠판 앞에 섰습니다. 새로 전학 온 8살 오마르를 앞으로 불렀어요. 오마르야, 내 이름을 써보고 싶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먼저 이응부터 시작해보자. 동그라미야.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오마르가 따라 그렸습니다. 이제 세로선 하나의 오른쪽으로 짧은 선 하나. 5분 후 오마르가 이응과 아를 합쳐 아를 썼어요. 와! 취재진들이 감탄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음, 아를 가르쳤어요. 오마르는 금세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침 리을. 이렇게 아래에 써주면 정확히 14분 후 오마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에요. 오마르. 교실이 박수로 터져나갔어요. 대통령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노지연 선생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가카,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들리는 대로 쓰면 돼요. 24개 기본 문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인데. 그때 바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저희는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한글 먼저 배우고 나니까 글자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차라도 손을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프랑스어 알파벳도 쉬워 보여요.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배우고 나서 어떤 기분이에요? 파투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떤 편지였는데? 파투마가 공책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파투마가 라고 쓰여 있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름다운 편지네요. 할리마 아주머니가 교실 뒤에서 앞으로 나왔어요. 가카, 시장에서 30년 장사했는데 이번 달 처음으로 분쟁이 없었어요. 한글 장부 덕분이에요. 라민의 이맥도 말했습니다. 사원에서 아랍어 가르칠 때도 한글로 발음을 적어주니까 아이들이 쉽게 배워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요. 한글이 다른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교육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카, 원조기관과의 계약 조건이 계약보다 교육이 우선 아닙니까? 또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카라마 디우르벨 카올락 세 지역을 대상으로 한글 기반 문해교육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단, 프랑스어도 병행해서 가르치는 조건입니다. 한글로 글을 깨우친 다음 프랑스어로 확장하는 방식으로요. 바스티앙 르클레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카카, 이런 결정을 갑자기. 르클레르 국장,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15분 만에 아이가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대통령이 오마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마르야, 지금 기분이 어때? 오마르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대통령 아저씨, 저는 10분 전까지는 이름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오마르예요.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범사업 발표 후 한 달 새 지역 교육청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마 교육청장 무사 디아라가 저를 불러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아담아, 좋은 소식이야. 한글 기반 교육 과정이 정식으로 승인됐어. 그리고 주정부에서 공문과 안내문에 한글 병기를 결정했다고. 책상 위에 놓인 공문을 보니 정말로 프랑스어 아래에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청 공고 마이너스 교육청 공고 이런 식으로요. 첫 연수날 디우르벨 교육연수원 대강당에 모인 교사 200명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30분 후 180명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에. 20년차 베테랑 파디마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첫 학부모 수업날 저녁 50대 농부 이브라임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써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달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우체부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야 답장을 써줄 수 있겠네요. 할리마 아주머니도 공책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계약서 못 읽어서 땅도 빼앗기고 가짜 약 사서 둘째를 잃기도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라민의 이맘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쿠란은 암송할 수 있었지만 편지 한 장 쓸 수 없었어요. 신께서 이런 기적 같은 글자를 보내주셨나 봐요. 학교에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스가 어느 날 아침 일찍 교실에 와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놀이터에서 축구만 하던 아이였거든요. 바스야, 일찍 왔네. 선생님, 한글로 동화책을 읽을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기 보세요. 옛날 옛적에 착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제가 읽은 거예요. 자라도 수학 문제를 한글로 받았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문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에는 숫자만 보고 아무렇게나 계산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해하고 풀어요. 파투마는 일기 쓰기에 푹 빠졌어요. 오늘 엄마가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나도 따라가서 한글로 쓰인 가격표를 읽어줬습니다. 매일 이런 내용을 써오며 뿌듯해했죠. 3개월 후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시범 지역 문해율이 평균 41%포인트 상승했어요. 카라마는 12%에서 53%로, 디우르벨은 18%에서 62%로, 카올락은 15%에서 58%로 올랐습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들이었어요. 90일 동안 총 7,200통의 편지가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갔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빨리 나와서 같이 시장에 가요. 바스가 쓴 편지. 아빠께. 아빠가 트럭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우리 집에 빨리 돌아와요. 딸 파투마가. 이런 편지들을 받은 어른들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는 편지들이었거든요.
가장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파투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80세의 할머니가 손자 오마르와 함께 왔는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는 이렇게 써요. 오마르야, 할머니도 너를 사랑한다고 써줄게. 삐뚤삐뚤하지만 할머니가 쓴 오마르야, 사랑해라는 글씨를 보며 오마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범사업 발표 후 1년 카라마 지역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지역 교육청에서 한글 기반 교육 과정이 정식으로 승인되면서 주정부 공문과 안내문에 한글이 함께 쓰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실 뒤에서 졸거나 장난치던 바스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동화책 제가 다 읽었어요. 바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글로 읽으니까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요. 차라도 달라졌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못 풀어서 울던 아이가 이제는 한글로 된 문제를 또박또박 읽으며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문제가 뭘 묻는지 알겠어요. 전에는 숫자만 보고 아무렇게나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해하고 풀어요. 파투마는 매일 일기를 써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시장에서 약을 사셨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읽어드렸더니 할머니가 울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죠. 교사 연수에서 만난 200명의 선생님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20년차 베테랑 파디마 선생님이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대하네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어른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50대 농부 이브라힘 아저씨는 학부모 수업에서 자기 이름을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 써보는 내 이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달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우체부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답장도 못 써줬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내가 보고 싶다. 건강하게 지내라. 아버지가. 할리마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그녀가 한글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못 읽어서 가게 임대료를 2배로 냈고 약품 라벨 못 읽어서 가짜 약 사서 둘째를 잃기도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렸어요. 그때 만약 글을 알았다면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손자들만큼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민의 이맘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쿠란은 암송할 수 있었지만 편지 한 장 쓸 수 없었어요. 그가 한글로 쓴 기도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알라께서 이런 기적 같은 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봅니다. 1년 후 통계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세계 시범 지역 문해율이 평균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카라마는 12%에서 53%로, 디우르벨은 18%에서 62%로, 카울락은 15%에서 58%로 올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90일 동안 아이들이 쓴 편지가 7,200통이나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빨리 나와서 같이 낚시하러 가요. 손자 바스가. 엄마가 매일 일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딸 파투마가. 이런 편지들을 받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는 편지들이었거든요. 80세 파투 할머니와 손자 오마르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 사랑해요는 이렇게 써요. 오마르야,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써줄게. 삐뚤삐뚤하지만 할머니가 쓴 오마르야, 사랑해라는 글씨를 보며 오마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글 아시는 거죠? 그래, 우리 오마르 덕분에 할머니도 이제 글을 써요. 어느 저녁 라디오에서 칼리파 진행자가 감격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글을 몰라서 속고 당하고 부끄러워했어요. 병원에서는 처방전 못 읽어서 생명을 잃고 법원에서는 서류 못 읽어서 재산을 빼앗겼죠.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은 꿈을 글로 쓰고 어른들은 사랑을 편지로 전해요. 한글이라는 위대한 글자가 우리에게 존엄을 되찾아 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오바부 나무 아래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바스 자라 파투마. 한글을 처음 배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동네 꼬마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써봐. 기역과 알을 합치면 가가 돼. 와, 정말 신기해. 나도 내 이름 쓸 수 있을까? 물론이야.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글자는 정말 쉬워.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60년 동안 침묵했던 마을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배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존엄을 되찾았고 미래를 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한국어라는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우리는 흉내내는 혀를 버리고 우리 손으로 적는 말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확신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한글이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까지 아다마 은디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만드신 한글이 580년 후 아프리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만든 단순한 글자가 60%의 아이들에게 꿈을 되돌려 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카라마 마을의 기적 어떠셨나요? 24개의 작은 문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위대한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존엄이 되고 미래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15분 만에 자기 이름을 쓰는 오마르의 눈물, 60년 만에 편지를 받는 할머니의 감격, 처음으로 약병을 직접 읽는 어머니의 안도. 이 모든 것이 한글 덕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글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